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총 24만 1,300대로 시장 예측치였던 22만 2천 대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의 최종 예측치였던 23만 5천 대도 6천 대 이상 넘긴 수치죠. 차종별로 보면 모델 3와 Y가 23만 2,025대, 그리고 모델 S와 X가 9,275대였는데요. 다만 모델 X 리프레시는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모델 S의 판매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24만 1,300대라는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한 수치고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20% 상승한 엄청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도 20만 1250대를 인도하면서 최초로 20만 대를 돌파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최대 비수기인 1분기에도 18만 4800대라는 최대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바로 직전 4분기의 인도량도 넘어섰었습니다. 한마디로 매 분기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4분기는 최고 성수기인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이번 3분기 인도량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공급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낸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GM 등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테슬라는 판매량을 더 늘리는 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슬라의 뛰어난 부품 공급망 확보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테슬라는 직접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의 집합체인 MCU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중 공급이 부족한 부품을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해결했다고 발표를 했죠. 한마디로 기술력의 우월함으로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반도체 업체에서 만든 MCU를 다양한 부위에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차량용 반도체 중에 하나라도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 한 대를 통째로 만들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밑바탕이 되어서 다른 회사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는 오히려 최고 인도량을 경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GM은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내 판매가 전년 대비 33%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GM과 테슬라의 판매량 추이의 극명한 대비는 결국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엇갈리는 운명을 얘기해주는 전주곡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인도량 발표나 실적 발표와 같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내리는 뉴스에 팔아라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식이죠. 바로 지난 분기에도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록했지만 인도량 발표 후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인도량을 발표하고 장 시작 당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원래 가격까지 돌아갔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시장 기대치가 22만 2천 대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집계된 숫자에 불과하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분명 투자자들은 23만 대 수준을 기대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24만 대가 넘는 엄청난 인도량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지는 못하거나 지난 1분기 때처럼 처음에는 오르다가도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량 발표에 앞서서 주가가 미리 어느 정도 선조정을 받았고 또 760달러 선에서 충분히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결국 예측에 불과하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절대 예측대로 되지 않죠. 결국 $760에서 $800 사이에 이 새로운 좁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만약 생각 외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00를 돌파한다면 전고점인 $900까지는 뚜렷한 저항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항선이 없다고 해도 자체 상승 동력이 부족하면 $900 가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 강하게 뉴스에 팔아라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면 $720 정도의 추세 지지선에서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기존 인도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예상하고 있던 테슬라의 3분기 논갭 EPS는 $1.50였습니다. 반면 이번 24만 1,300대의 인도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논갭 EPS는 $1.60입니다.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6.66%가 상승한 건데요. 물론 이게 주가의 6.66%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또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실적 예상치는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리뉴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연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이번 인도량 발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10월 말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도량이 이미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도 환경규제 크레딧을 제외하고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과는 또 별도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수익성 증명이 올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10월 7일에 애뉴얼 미팅,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기가 텍사스의 연내 양산 시작도 주가에는 굉장히 큰 펌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주총회가 기가 텍사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기가 텍사스의 공식적인 양산 시작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기가 텍사스의 연내 오픈은 모두가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늦어진다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가 베를린의 연내 최종 승인이 남아있죠. 이건 역시 연내에 테슬라가 전고점인 $900 그리고 1000슬라에 도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번 3분기에 극심한 반도체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꿋꿋하게 해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열리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내린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그저 시장의 변덕에 따른 변동성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기업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테슬라가 또다시 이루어낸 이 업적을 통해서 테슬라가 제가 기대했던 길을 아주 훌륭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